일상과 뗄 수 없는 기술 GPS. 만약 GPS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어느 날인가 우리가 GP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만의 새로운 위치 정보 시스템은 필수 불가결이 됐습니다. KPS 필요성이랄까요? 또 시급성이랄까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게 됩니다. 한반도를 밝혀줄 초정밀 위성 항법 시대를 위해 한국형 GPS를 개발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름을 알리는 나팔꽃이 만개한 이곳. 특별한 신호를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데요. 교정에서 만난 이들은 알 수 없는 장치를 들고 뭔가 열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니까 저쪽이 이쪽이 북쪽이잖아. 정답일 겁니다. 이렇게 해봐. 저거에 가리나 보자. 노트북엔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보이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GPS, 뭐 갈릴레오, 골로나스, 베이두, GNSS 위성들의 신호죠. 예. 그래서 요 중간으로 오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고요. 이게 북쪽, 남쪽 이렇게 해서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리드 나눠서 걷다가 신호를 연구하는 이들은 각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 정밀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신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신호에 대한 뭐 강도랄까요? 또 처리가 잘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쭉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원 박사는 특히 GP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중에 하나가 GPS인데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근데 GPS라는 건 전파를 이용을 하는데 전파에 가끔은 재밍, 그러니까 전파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동작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정보를 확인해주는 GPS는 자율주행차에 있어 눈과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GPS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직진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인데 이제 GPS가 만약에 재밍이 발생하거나 끊기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직진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곡선으로 주행해야 되는데도 직진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GPS 활용이 높은 자율주행차는 이 문제에 대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인천항과 가까운 한 공원. 일상에도 교란 신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GPS 신호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신호 수신 중 뭔가를 발견한 듯 연구원의 손이 다급해집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런 신호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거보다. GPS 신호를 수신하는 측정 기계에 잡힌 정체불명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 GPS 대역에서 의도치 않은 그런 재밍 신호가 보이긴 했습니다. 예. 야외 실험에서 뜻밖의 이상 신호를 감지한 원 박사 팀. 장소를 옮겨 면밀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스펙트럼. 예. 야, 여기도 뭔가 많이 있네. 뭐.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이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선이 예. 이게 지금 뭔가 신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 요 부분. 이런 것들이 GPS 측면에서는 이상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게 정말 굉장히 큰 신호였다. 그럼 이 주변에 뭐 반경 어디까지 뭐가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요. 예. 어떻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L5A는 오늘 본 이런 신호는 항공 쪽에서 쓰는 신호인데요. 이 신호는 GPS 서비스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GPS 신호의 재밍을 걸려고 민간 내지는 그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재밍 신호를 걸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 3년 동안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는 통신장애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장비가 장애 현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앵글 오브 어라이벌이라고 이제 그 앵글로 두 개의 앵글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가서 보니까 큰 탑 위에 제모가 있더라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없애지 못하고 계속 제명이 걸리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GPS 기술은 차량, 항공, 선박 등 다양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안전한 시스템 구축은 필수입니다. GPS 위성항법에 기반한 측위 기술이 인류의 생활에 완전히 이제 접목돼서 훅 들어온 거예요. 그거 없는 생활을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나마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제어를 하는 입장이 인간이었으니까 가령 카네비에서 이상한 위치로 나의 위치를 표시를 해줘도 얼마든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운전할 수가 있었죠. 근데 앞으로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무인화 시대가 되면은 판단과 제어를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는 GPS 관련 대응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연구실에서 이제 후처리를 하면 그 신호가 어떠한 형태의 신호인지 또 이제 어디서 발생하는 신호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GPS 서비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을 찾아 나가고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안전하고 정확한 GP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는 이곳.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실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교수님 여기 무슨 게임장인가요? 예, 맞아요. 예,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소위 그 약간의 좀 전문 용어로는 스크립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그 실험실 같은 연구실이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원 박사팀은 게임을 이용해 다양한 상황을 연구 중인데요. 그의 연구실에 눈에 띄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실제 차량이 게임 안에 있는 저 가상의 차량으로 자기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알고리즘 개발할 때 사용을 하죠. 원 박사팀의 연구는 게임에서의 움직임을 실제 차량과 연동해 최대한 똑같은 상황을 구현해놓고 실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나 레이다, 카메라 등 모든 장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상 환경까지도 게임 내에서 구현해 정확한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동그랗게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여러 점들이 저게 라이다고요.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저게 전방을 레이다입니다. GPS 같은 경우는 위도, 경도, 고도 LLH 좌표계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요 37.5도, 뭐 126.97도 요거는 경복궁 근처의 좌표를 여기다 씌워놨어요. 게임과 현실을 접목시킨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고 환경입니다. 자율주행 실차를 가지고서 사고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실도로 나가서 사고 환경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온갖 사고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GPS가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제밍이랑 터널 구간이니까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원 박사팀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도로 주행 중 나오는 터널이라는데요. 이 구간은 특히 어렵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터널 구간이 자율주행에서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GPS 신호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센서로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특히나 터널을 곧바로 나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지만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운 데 있다가 이제 밝은 데로 나오면 눈이 부신 것과 같이 카메라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GPS가 곧바로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 박사 팀은 이러한 상황을 게임 내에서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 중인데요. GPS 신호를 받을 수 없고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 순간도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시스템, 소위 말해서 V2X, 가령 신호등과 나 사이의 거리, 다른 차와 나 사이의 거리 등등을 이용을 해서 차량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잡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 열린 자율주행 실증 대회에서 기술 혁신 분야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NSS 수신 원종은 박사는 GPS 기술을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반경을 넓혔는데요. GPS 위성보다 멀리 있는 정지 궤도 위성에서도 GPS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 앞에 있으면은 위성이 이 정도로 쌓여.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대충 이제 따져볼 때 여러분들 그 농구공만한 게 있으면 흔히들 어른들 훌라후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구공이 지구로 본다면은 GPS 위성의 궤도는 훌라후프 정도의 크기예요. 수신 감도가 낮아지니까 인공위성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경우 음영 지역이 많아 신호를 직접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호의 세기도 미약한데요. 오는 신호가 됩니다. 원 박사는 이를 극복할 새로운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수신기 쪽에 많은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또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뭐 예전에 학교 오시기 전에는 또 독일에서 실질적인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제 생각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GPS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연구를 시작했던 원 박사. 최근 그는 아주 중요한 국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코리아 포지셔닝 시스템에 관한 그 신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 GPS는 미국이 1955년에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1983년 이후 민간용으로 개방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GPS 시스템, 다른 나라의 또 시스템에 무임승차한 게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한 3, 4년 만에 확 변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령 어느 날인가 우리가 GP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KPS의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또 시급성이랄까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게 됩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은 전 세계를, 일본과 인도는 자국 영토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우리도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위해 위성 8기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요. 2035년에 KPS가 완성되면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항법 시스템을 보유하게 됩니다. 신호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신호를 설계하는 어떤 도구를 개발한 거예요, 저희가. KPS 개발에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원 박사가 개발한 신호 설계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저희가 신호를 설계할 때 신호 그 하나만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위성항법 신호가 굉장히 여러 개가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 신호들의 성능 저하를 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위성항법 신호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이제 저희께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스펙트럼을 짜면 가장 좋겠죠. GPS 개발에 30년이 필요했던 미국과 달리 원종은 박사의 신호 설계 프로그램 덕에
연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기존 이제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같은 주파수 대역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교란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는 저쪽의 정확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이게 굉장히 제일 큰 포인트예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떨어지는 정도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들어오지 마, 노라고 말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위성항법 시스템의 신호를 설계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신호를 설계를 하는 것 플러스 국제 정치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호를 설계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과학적으로 반박할 논리와 능력이 필요한데요. 원종훈 박사는 제자들이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당당히 우리의 기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매주 회의와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이거 촬영하시면서 저희 학생들 그냥 작은 대학 랩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파티션 공간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그런 협상 테이블 최전방에 앉을 학생들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개인 연구실로 돌아온 원종훈 박사.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그의 밤은 오늘도 연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원 박사팀 연구원들이 분주해 보입니다. 이제 화성 K시트라고 있어요. 이제 자율주행을 실험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실험을 위한 곳으로 이동하는 이들. 이곳은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임시운행 면허 시험을 치러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실제 실도로상에 나와서 주행을 하려면은 자율주행차도 면허를 따야 됩니다. 실제 도로주행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원 박사 팀은 면허 시험을 앞두고 최종 테스트 중입니다. 건물도 있고 그러네요. 예, 이게 일종의 가상의 세트장 같은 개념인데요. 자율주행 시험을 아주 편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도심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도 실제와 똑같이 구현된 이곳에서 원 박사 팀의 자율주행차는 좁은 하이패스 구간도 거침없이 통과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실험은 터널 주행입니다. 터널 구간을 이렇게 모사해 놨어요. 여기 자율주행 시험장에. GPS 센서가 닿지 않는 터널 내부와 터널을 나올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데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오늘의 주행은 성공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테스트로 제어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만의 기술로 만드는 KPS,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자율주행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앞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독자적인 항법 위성 체계의 개발은 일상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변화시켜줄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줄 원종훈 박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1등 항해사입니다.